어느 회사에서 일해보셨었나요? 증권사에서는 여의도에서 한 2년 정도 됐고요. 뉴욕에서 IB는 1년 반 정도 했고요. 실리콘밸리 와서는 6년이 됐고, 그 전에는 컨설팅이나 전략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리콘밸리 넘어온 지 이제 한 6년 차가 됐는데, 여기에 오면서 첫 로컬 보스 인도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제 사수가 제 개인 삶이랑 행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너가 일을 잘하려면 너가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줬던 사람이 직장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온 지 6년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 인생의 변화? 오히려 회사 생활에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도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살다가 호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내다가 6학년의 마무리는 미국에 와서 했고요. LA에서 쭉 자라오다가 대학은 샌디에이고에서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결국엔 돌아와서 뉴욕에서 직장 생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는 한 6년 차입니다. 혹시 가장 먼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지금 나이가 저도 안 믿겨질 때가 있긴 하지만 한국 나이로는 40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나이가 되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멘토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멘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멘토들은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70대, 8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큰 롤모델 중에 한 분이 워런 버핏이거든요. 털리 머거랑. 근데 그분들은 작년에 99세까지 사시던 분들이라서 확실히 느낀 게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40년, 50년, 60년 동안 계속 배우고 발전할 길이 아직 멀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배울 게 많으니까 아직.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다음 질문으로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이거는 10대랑 20대 미국에서 자라오긴 했지만 되게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장점들도 있었고, 특히 그 장점들은 교육의 중요성이었다면 단점들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항상 최고가 되고 항상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엄청 탓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걸 못하지? 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지? 그런 시간 속에 한 10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느끼시나요? 네네,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줬고, 지금은 좀 많이 치유가 돼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공황장애가 왔었고 PTSD가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성인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알고,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심리학을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니까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제가 겪었던 증상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들여다 봐야겠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었고, 이게 내 인생에 지금도 아직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음 질문으로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딱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여의도에서 증권사, 그리고 뉴욕에서 뱅킹 경고, 굉장히 터프한 엔바이러먼트였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넘어온 지 이제 한 6년 차가 됐는데, 여기에 오면서 첫 로컬 보스 인도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제 사수가 제 개인 삶이랑 행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너가 일을 잘하려면 너가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줬던 사람이 직장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온 지 6년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 인생의 변화? 오히려 회사 생활에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도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유난히 와닿았던 이유는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예 없었죠. 일단은 한국에서는 11년, 12년부터 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쫓는 것도 있었죠. 좀 터프한 환경에서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 방식,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갔는데, 그런 거를 제공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을 챙기고 전체적인 삶을 잘 돌보면서 최고의 퍼포먼스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여의도 증권사 문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왜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런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출발점이 뉴욕의 뱅킹 문화였죠. 뉴욕이 어떻게 보면 금융의 메카였고 거기에서 배우신 분들이 한국에 80년대 90년대에 와서 투자은행들, 증권사들, 리더 자리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전해졌는데 뱅킹 문화 뉴욕에서도 굉장히 터프했죠. 오히려 한국에서 했던 직장생활보다 더 터프했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도 그 환경 속에서는 아래에 있는 인턴들이나 후배들한테 저도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보통 욕 일을 못한다가 아니고 완전 쌍욕인 거죠. 그런 문화 속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좀 다른 삶의 방식을 보니까 아 이게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질문으로 혹시 과거의 자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일 큰 거가 이건 것 같아요. 어릴 적 제 자신, 성적, 공부, 부모님의 기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많은 가정도 그런 걸 느끼는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유교 사상 때문에 제일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화인데 It's not your fault. 너희 탓이 아니다. 그거가 누가 얘기해줬으면 엄청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압박 때문에 그냥 잠도 자기 힘들었고 일상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성적도 학교 성적은 한국으로 치면 수능, SAT 점수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나름 잘했는데 왜 그렇게 제 자신을 탓하고 비난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제 자신한테 너희 탓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요즘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어드바이스 같네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즘 청년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또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여기에 구독자들이 한국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그 작가이신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저도 수없이 많이 본 내용이 한국에서는 사람들 조사를 하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돈이 항상 상위에 있는 거예요. 제 한국에 있는 조카들하고도 얘기해도 초등학생인데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특히 실리콘밸리 문화고 여기에 문화에 물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짜 행복하고 커리어도 잘 풀린 선배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돈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이란 건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행복이다.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행복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기면 돈이랑 이루고 싶은 것은 다는 얻진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게 A, B, C, D, E 이렇게 있다면 다 얻진 못해요. 시간과 자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표 하나 뚜렷한 거 하나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속해서 멘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멘토를 찾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멘토를 온라인에서 찾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찾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란 것은 소통을 진짜 먹고 자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 제 유니크한 경험들 각 사람이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다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각 사람이 너무 유니크하고 사회에 뭔가 줄 수 있는 점이 찾아보면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봐주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한두 명이 아닌 수도 없이 많은 멘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런 원칙들이나 규칙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세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느끼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공 규칙들이나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 한 10대 후반부터 집 밖에서 다른 멘토들을 엄청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뒤돌아보면 제일 좋았던 선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혹시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하죠. 근데 돈이 중요하지만 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 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물질적인 거나 자산을 불려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감?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고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힘들 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얻을 수 있고 뭐 먹고 자고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걸 제공해주는 한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서는 지금 뭐 미국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고 특히 뉴욕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한국에서는 동문회 회장을 했었고 뉴욕에서도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사회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법무법인 파트너, 회계법인 파트너, 투자은행에서 매니징 디렉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탑 중에 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집에 놀러 가면 그냥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성에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행복한 사람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 자체를 쫓는 것보다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을 생각하고 저는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순수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의 이건 것 같아요. 마음속에 신분을 상승하는 것을 쫓는 것 같아요. 어떠한 명품 아니면 어떤 직장을 통해서 어떤 곳에 살고 있어서 어떤 동네에 있어서 뭘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 내 자존감이 업가 되는 그런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결국 사람들이 벌어서 뭘 하고 싶냐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돈으로 또 과시를 하고 사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본 결과 그들이 돈으로서 원하는 것은 신분 상승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